네, 안녕하십니까. 스와트만 래퍼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또 갑작스레는 아니에요. 사실은 전에 이미 그 입고되기 전부터 제품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받는 와중에 그 테스트할 제품을 좀 테스트 해봤었고요. 미리 그 위사에서도 좀 예고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나온 제품은 사이버건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결국 위에서 제작한 겁니다. 같은 제품입니다. 요번에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화면에서 사라졌죠. 요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위사 또는 사이버건
사실은 뭐 사이버건 라이센스 받았으니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1A1 톰슨 그 GBB 가스식 소총입니다. 가스 블로우백이고요. 풀메탈이면서 스톡은 우드 타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나무는 아니고요. 실제 나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실제 그 M1A1 이 톰슨 기관단총을 보기 전에 실제품을 보기 전에 실총에 대한 역사에서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약본이나 상세, 그러니까 간략한 거를 원하시면 제 동영상을 보지 마시고요. 그 상세 설명에 보면 간략하게 뭐 장탄수 몇 발, 무게 얼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특징은 따로 거기 상세 설명, 제품 상세 설명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현재 만드는 이 영상들은 리뷰를 위한 겁니다. 리뷰는 말 그대로 진짜 리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구매하시는 때 참조하시라는, 사용하실 때 참조하시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시간의 구애를 따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지겹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러면 안 보시고 그냥 훅 넘어가시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톰슨 기관단총의 그 실총의 역사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톰슨 기관단총은 실제로 뭐 많이 아시겠죠? 뭐 세계 2차 대전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총이고요. 실제로 개발은 1차 대전 그 말에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참호 청소용으로 만든 기관단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호 청소용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기관단총을 이제 끼고요. 참호 같은 데 가서 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 이제 싹 죽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참 2차 대전 그 적인 그런 발상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참호 청소기 이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실총의 탄 자체가 45 ACP 탄을 씁니다. 그러니까 459경 탄을 쓰기 때문에 권총 탄을 쓰고 있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죠. 물론 이제 저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전혀 이 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쏘면 그 쏘는 소리가요. 그 시카고에서 사무직원들이 이렇게 타이핑을 타자기를 칠 때, 지금은 뭐 타자기 없지만 저 때만 해도 타자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타자기 치는 그 소리와 비슷하다 해서 타타타타타타타 그런다 해서 별명이 시카고 타자기입니다. 좀 독특하죠. 이 보면 이제 악당들이 굉장히 많이 쓰죠. 이 악당들이 이렇게 갱스터들이 여기 드럼 탄창 이런 거 달고요. 물론 형태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당당당당 해서 이제 당당인가? 촌스러.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악당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심지어 FBI라든가 법 집행기관에서도 많이 썼던 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흔히 톰슨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개발됐을 때는 개머리판이 없었던 모델도 있었고요. 그걸 이제 1차 대전 말에 개발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쓸 데가 없어서 2차 대전에 주로 이제 투입이 됐고요. 놀랍게도 6.25 때도 사용됐다는 기록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6.25 때 사용된 이유가 뭐냐면 2차 대전 말에 2차 대전경에 그 한참 연합군이 공격 중일 때 독일군과 독일군을 공격 중일 때 그때 소련군하고 지금 현재 러시아죠. 소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나이하고 좀 연배 비슷한 분들은 아실 거고. 그래서 러시아군 쪽에 그러니까 옛날 소련군 쪽에 미군이 싸울 때 쓰라고 이 톰슨 기관단총을 줬고요. 그 기관단총이 바로 이제 공급이 됐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쓸모가 없어진 상태에서 중공군, 그때는 중공이라 그랬죠. 지금 중국을. 그래서 중공군과 그 다음에 북한군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중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또 싸우면 야간에 교전할 때 이게 미군 총소리와 미군의 톰슨의 총소리와 그 다음에 북한군과 중공군의 그 총소리가 서로 헷갈려서 미군 쪽에서 반대로 안 썼다는 그런 역사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 총이죠. 실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편이고요. 제품 자체가 뭐 그 베트남전 초기에도 썼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뭐 영화에서는 뭐 많이 나오죠. 그 오키나와 전투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죠. 자, 일단 정식 명칭은 지금 M1A1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거의 최종에 가까운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화 단계에서 쓸 때 편하도록 개머리판을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실총의 무게는 4.8kg이고요. 45 ACP 탄을 씁니다. 그러니까 콜트 1911에 들어가는 그 권총탄을 쓰고요. 유효 사거리가 50에서 150m입니다. 그러니까 탄속 자체가 한 285m/s로 지금 재원이 되어 있거든요. 285m/s 그러면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비비탄이 아니에요. 진짜 탄두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탄두가 날아가는 속도가 285m/s죠. 그래서 이걸로 50에서 150m를 실총이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사실 권총이죠. 권총이 보통 유효사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보통 50 정도 내외에 뭐 그거 이상도 맞출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솔직히 실제로 실총 사격장 가서 쏴보면 사람 머리도 맞추기 힘들고 사람 몸도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실총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말을 믿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 총으로 지금 개조된 개조된 게 아니라 개조란 말 안 되죠. 가스식 소총으로 개발된 이 위사 또는 사이버건의 이 M1A1은 톰슨은 무게가 실총이 아까 4.8kg라 했죠. 근데 이 총의 무게는 2.69kg입니다. 그러니까 실총의 반밖에 안 되는 무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 샘플을 처음에 딱 들었는데요,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못 듭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게임을 뛰셨거나 아니면 저하고 비슷한 시기서부터 총을 만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루이의 톰슨 전동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톰슨 전동건 들어보시면 이렇게 한 손으로 들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사실 두 손으로 들어도 무거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마루이 그 당시의 전동건류 중에서 제일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톰슨이었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월등히 가볍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우리 가스식 소총이라든가 가스식 M4나 아니면 일반적인 전동 M4의 마루이 거의 무게가 대략 3.3에서 3.4kg 정도를 나가는 걸 감안했을 때 2.69kg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가벼워요. 얘는 장탄수는 50발이고요. 물론 45 ACP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0.2g 비비탄이 들어가고요. 마루이 포페트 비비탄 같은 거 부드러운 거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 탄속이 조금 웃깁니다. 기본 탄속이 물론 국내 기준은 0.2줄이고요. 대만 현지에서 그 재원이 나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요. 대만 현지에서 재원이 325 피트/s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재원을 찾아보니까 320 피트/s 정도. 그러니까 GBB 쳐놓고는 그 탄속이 많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어찌 보면 게임용으로 적합한 그런 용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가스는 기본적으로 마루이 가스를 사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얘네들 재원에도 그냥 그린가스 정도 계열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는 810m. 810m래요. 죄송합니다. 810m 하면 1km, 거의 1km인데 810mm. 그러니까 81cm죠. 그래서 이 톰슨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자료를 찾다 보면요,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겨녀서 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요, 솔직히 막상 딱 들어보시면 이 개머리판과 조준기 사이의 길이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야 좀 편한. 그래서 서양인들도 뭐 다 키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이나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면 이렇게 개머리판 쪽에서 팔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굉장히 길어요, 멀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그 게임 뛸 때 오래전에 마루이 톰슨 전동건을 또 썼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이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갱스터처럼. 이게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상한데, 포즈가. 하여튼 이게 좀 편하긴 해요, 사실. 조준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참호 청소기 식으로 당당당당당 이게 편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독특한 것이 무거워서 2.6kg도 무거워요. 독특한 것이 사실은 GBB로 만든 게 꼭 이 위 거, 즉 사이버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다른 회사 것도 있긴 있었는데, 위에서 사이버건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아마 제대로 맺은 모양이에요. 사이버건이 원래 이쪽 각인 쪽에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 각인이 정말
그 세밀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인트로 장면에서 보시겠지만 인트로 장면에 보시면 각인이 각 부분이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대만 쪽이나 위쪽 대만 쪽에서는 대부분 그 라이센스 문제로 인해서 KJ 같은 경우는 아예 각인이 나오질 않고요. 그 다음에 위코 같은 경우도 각인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생략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사이버건의 이름을 대면서 아마 이제 이런 라이센스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해결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라이센스 값은 줬을 거고요. 그로 인한 단가 상승 문제는 있겠죠. 그 다음에 제품 자체는 블로우백입니다. 반동은 있어요. 이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시청자분이 요청하신 게 있어서 쏘는 느낌을 보여달라는데, 사실 테스트 미리 해보니까 파워 제한 장치 있어도 충분히 뭐 없는 것만큼의 반동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릴 거고요. 물론 소리나 이런 게 전달되진 않을 겁니다. 얘네 그 스펙상에는, 박스상에는 339피트/s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데이터 사실 동영상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그 사진을 찾아봐도, 자료를 찾아봐도 사실 339까지는 안 나왔는데 한여름엔 가능하겠죠. 근데 뭐 그래도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디의 이 스톡 부분은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미테이션이라 실총에서 이게 우드잖아요. 그래서 우드 타입을 흉내낸 거, 이미테이션이 따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흉내낸 거고요. 이게 실제로는 ABS입니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여기 조금 그 눈에 거슬리는 게, 이게 고리가 계속 따가락 거려요. 여기도 앞에도 따가락 거려요. 근데 이게 실물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멜빵끈을 걸어서 좀 잡아놓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톰슨용 그 멜빵끈은 사실 나온 게 없어서 잘 돌아다니질 않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 좀 따그닥돼서 신경을 쓰입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굉장히 무광틱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실물 자료 찾아보니까 그래도 잘 만든 편입니다. 색상 표현을 잘한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광틱하고요. 컬러 파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총구 끝에 주황색 플라스틱 파트가 붙어 있습니다. 점착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무드로 들어갔으면 더 좋긴 했을 텐데, 사실 뭐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작동했을 때 작동 장치를 보시면 인트로 장면에는 상세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셀렉터가 있습니다. 셀렉터가 파이어, 그 다음 세이프.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이 셀렉터 자체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난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파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뒤로 돌리면 세이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 바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지시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셀렉터가 설정된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쪽이 싱글, 그 다음에 앞으로 돌리면 오토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오토. 그래서 싱글, 오토, 그 다음에 파이어, 세이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탄창 멈춥니다. 그래서 탄창 멈추에 해당하고요. 얘를 누르고 탄창을 빼면 빠집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천상 여기를 눌러야죠. 여기를 눌러서 빼시면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뻑뻑하고요. 제품이 탄창이 처음에 굉장히 뻑뻑하고 가끔 안 들어가는 탄창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발송하기 전에 탄창을 미리 삽입해 볼 겁니다. 왜냐면 가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창이 잘 안 들어가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탄창이 전부 다 잘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가는데 아예 안 들어가는 제품도 있어서 저희가 발송 전에 반드시 삽입을 해보고 작동 테스트까지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탄창에 삽입했던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창이 제대로 삽입이 안 되는 그 총들이 몇 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정이 나올 수 있어서 그거는 제가 좀 미리 확인해보고 작동까지 해본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실 뭐 이 총뿐만이 아니라 다른 총도 의심스러운 총, 그러니까 좀 뭐 한두 개라도 그런 오류가 나는 총이라면 항상 테스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욕을 먹을지언정 그거는 확실하게 안 되면 탄창을 바꿔서라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확인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것만 그래요. 저희 것만. 저희가 발송하는 것만, 저희가 판매하는 것만. 그 다음에 탄창 호복 같은 경우는 여기 호복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호복 다이얼이 요 위치에 있고요. 요 위치에 있는 호복 다이얼을 돌려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호복 다이얼이. 굉장히 개방돼 있죠. 근데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외부로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이게 그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장전 레버가 뒤로 가 있잖아요. 이게 항상 장전 레버가 얘 같은 경우 항상 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뒤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당겨 놓고 빵 쏘면 뒤로 갑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다음 빵 쏘면 앞으로 갔다 빵 하고 뒤로 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추워서 될까 모르겠는데 오토로 되어 있네. 싱글로 해서 네, 보이죠? 빵 쏘고 뒤로 갑니다. 빵 쏘고 뒤로 가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대기 스탠바이 한 상태에서 발사하면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탄을 다 쓰시고 후퇴 고정이 된 상태에서 발사를 해봐도 안 나갈 거예요. 탄이 없으면. 그럼 탄창 빼시고 탄 채우시고 가스 채우시고 그 다음에 밀어놓고 방아쇠만 당기시면 돼요. 방아쇠만 당기면 이렇게 발사가 됩니다. 보이죠? 네, 그리고 다시 후퇴 고정됩니다. 이거 사실 좋은 시스템이긴 해요. 물론 실총에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왜냐면 이렇게 뒤로 후퇴 고정되어 있으면 앞으로 밀 때 비비탄 밀면서 동시에 쏘기 때문에 좀 안정감은 있어요. 그래서 집단성은 상대적으로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직 뭐 필드 테스트 같은 건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2차 대전물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제 걸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제품은 진짜 그 가격 대비해서 깔끔한 편이에요. 톰슨이 GBB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연발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냥 쏘는 김에. 연발은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네, 지금 탄창이 굉장히 차가운 편이거든요. 그린가스가 들어있고요. 안동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게 날씨가 뜨거워지면 지금은 이제 너무 차가워요. 오늘 지금 현재 기온이요 영하 14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일하고 있는 매장에 수도가 얼어서 오늘 아침부터 1시간 동안 지금 수도를 녹이고 있는데 아직도 수도가 안 녹았습니다. 그럼 굉장히 추운 겁니다. 이 날씨에 지금 탄창이 굉장히 차갑고 그린가스 중에 제일 약하다는 그린가스를 넣고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사가 되고 항상 이렇게 후퇴 고정이 된다는 거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탄창 빼고 전진시키면 전진이 되긴 되죠. 자, 그리고 탄창 멈추를 누르고 위로 올리시면 돼요. 올리고 탄창을 빼시면 되고요. 위통을 써보신 분들은 위탄창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위탄창이 보면 위에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셀렉터가 있는데요. 이 셀렉터 스위치가 뒤로 가면 이게 갑자기 톡 튀어나옵니다. 이거 보이죠? 튀어나온 거. 네. 근데 얘를 앞으로 옮기면 앞으로 옮기면 얘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위로 안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상태는 공총 사격이 가능한 상태. 앞으로 가면요. 지금 이 모양에서 앞으로 가면 이 셀렉터가,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올라오죠. 요거는 탄이 떨어지면 멈추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스위치가 어느 방향에 가 있는지 모르고 예를 들면 빈 탄창으로 가스만 채우고서 그 다른 총 생각해서 딱 놓고 빵 쐈는데 쏴도 반응이 없죠. 당연히. 왜냐면 얘가 올라가면 발사 자체가 안 돼요. 애당초. 그래서 작동이 안 되고요. 만약에 공총으로 쏠 거면 공총은 좋진 않습니다만 이 레바를 앞으로 밀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밀어주면 얘가 내려갑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공총 사격이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공총 사격이 가능한 상태니까 끼우고 격발하면 빵빵빵 아까처럼 공총 사격이 가능하죠. 그리고 실자력으로 쓰실 때는 얘를 뒤로 밀어주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공총일 때 딱 멈추니까요. 멈춘다는 건 아무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사 제품 중에 뭐 그런 것들이 AK류도 많은데요. 보면 여기에 지금은 가스가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요 밸브 부분 요 뒷부분에요. 밸브 뒷부분에 여기 밸브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커트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위쪽하고 연동이 됩니다. 요 부속하고 이 부속을 반드시 아래로 눌러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가스 채우실 때는 그냥 넣으시면 축 하고 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 레버를 눌러주시면 요 탄창 밸브 아래쪽에 있는 레버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탄창 밸브가 정상적으로 위로 튀어나옵니다.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 가스 주입하시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냥 요 레버가 밸브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입하시면 밸브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주입해도 계속 셉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구매하시고 나서 계속 탄창에서 가스 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위 제품에서. 더군다나 위 제품의 특성상 설명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서도 좀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요 탄창 가스 주입하실 땐 반드시 윗부분 요 부분을 눌러서 탄창 밸브가 다시 튀어나오게 해서 가스를 주입하시고요. 가스가 차 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밸브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처음에 되게 뻑뻑하다는 거. 그래서 탄창을 삽입할 때 보면 보여드릴게요. 요 홈에다 맞추셔야 되는데, 요 홈에다 이렇게 맞추시는데요. 맞추시는데 중요한 건 맞추고 나서 맞추기 전에 중요한 거, 맞추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방아쇠 당기면 앞으로 전진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넣어도 잘 안 들어가요. 탄창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넣기 전에 먼저 후퇴 고정을 시키셔야 돼요. 장전 레버를. 그 상태에서 탄창을 여기 사이에 끼워서 넣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이거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내 총만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총이 다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상한 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탁 쳐주시고 완전히 올라간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보이죠? 작동되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독특하다는 거. 그 다음 파워 제한 장치는 요 노즐 입구에 있고요. 지금 기본적인 필드 스트랩 정도만 한번 그건 따로 찍도록 하고요. 그거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뒷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뒷부분에 따로 기본적인 필드 스트랩이라 해서 노즐까지 이렇게 쉽게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 M1A1 풀메탈 제품이고요. 가스식 소총입니다. 좀 독특하죠. 2차 제품을 재현하는데 또는 집에 디스플레이용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단가도 상대적으로 지금 싸니까 위 제품들이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노즐을 노즐 자체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권총 타입입니다. 이 노즐이 사실 GBB, 일반적인 GBB 소총 타입으로 나오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권총 타입의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실린더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면 잠궈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얘도 그런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딸그락 소리 미치겠네요. 이 테이프 감아버릴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게 실총도 이렇게 딸그락 되는지. 딸그락 된다면 이걸 실전에서는 좀 감아야 되겠죠. 테이프로 여기다가. 그래서 부딪혔을 때 이렇게 소리가 안 나도록. 자, 하여튼 집단성이나 이런 부분은 테스트 못했습니다만 상황상 제품의 일반적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위 제품의 M1A1에 대해서, 즉 톰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이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 기본적인 필드 스트랩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총을 필드에 가서 뭐 잠깐 고장이 있어서 분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노즐까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요런 용대가리, 뭐 말은 용대가리인데요, 솔직히 오리대가리 같고 공룡 같고요. 요런 비비 로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도 어디에요? 하여튼 요걸 이용해서 요 꼭지에다가 껴서 탄을 탄을 끼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왜 설명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지만 초보자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비비탄을 여기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여기다 넣으시고요. 닫으신 다음에 요렇게 맞추시면 돼요. 요렇게 맞춰서 여기 받쳐주시고 눌러주시면 비비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대가리, 용이냐? 티라노사우루스인데요. 하여튼 용대가리 비비로더가 들어있다. 아마 튼튼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 그래도 안 부서지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용대가리 비비로더 포함.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위 M1A1 톰슨, 또는 사이버건의 M1A1 톰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하여튼 동영상, 기본 필드 스텝 동영상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자, 기본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분해는 탄창을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아쇠도 다시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저쪽 뒤에 보면
조그만 보턴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지금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요 조그만 보턴, 상이 초점이 안 맞았죠? 요 보턴이 있습니다. 요 보턴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기 전에 먼저 하실 게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 셀렉터가 파이어 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게 그 셀렉터가 풀 오토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앞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필드 스텝 기본 슬라이드 분해가 안 됩니다. 상부 분해가. 그 다음에 뒤에 멈추를 눌러주세요. 멈추를 누르고 그냥 앞으로 빼주시면 되는데 이게 분해가 안 돼요. 보시다시피 이게 다시 리턴 되죠. 이게 다시 왔다가 다시 뒤로 가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방아쇠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에이씨, 또 빠졌어. 여기서 방아쇠 누르고요. 방아쇠 누르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왜 그 셀렉터를 그따구로 맞춰야 되는가, 앞으로 맞춰야 되는가는 보시면 요게 지금 그 단연발자인데요. 보시면 싱글로 놓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보이죠? 위로 올라와서 얘가 상부 부분이 지나갈 때 걸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토로 놓으셔야 돼요. 오토로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을 걸어 놓게 되면 아까 방아쇠 당겨서 한 이유가 뭐냐면요, 당겨서 분해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안전바에 관련된 건데요. 예, 이 부속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슬라이드가 위에 상부 부분이 이렇게 편편하게 쓱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방아쇠를 누른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방아쇠 누르면 앞쪽 뒤쪽도 내려가고 앞쪽도 내려가죠. 예, 뒤쪽 앞쪽 다 내려가죠. 보이시죠? 예, 그래서 편편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오토로 놓으니까 여기도 편편해지고, 그래서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아쇠 꼭 당기시면서 분해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전에다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안전에 걸어 놓으면 이게 방아쇠가 당연히 안 당겨지죠. 방아쇠가 안 당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앞방향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고 발사 그 셀렉터는 안전 조종관은 파이어 쪽, 그 다음에 뭐죠? 셀렉터는 풀오토로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추면 일단 상부와 하부가 분해되고요. 요게 실린더 블럭입니다. 실린더 블럭이고, 분해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분해하는 방법은요, 요 뒤에 보면 멈치 있죠? 요거 보이세요? 요 멈치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요, 뭐 공구 같은 걸로 이렇게 멈치를 눌러 주시면 얘가 그렇게 앞으로 갑니다. 보이죠? 앞으로 가서 앞으로 이렇게 밀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빼내 주시면 됩니다. 이 블록은 잘 보세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해 놓으셔야 돼요. 방향을 잘 보시고, 네, 두꺼운 부분, 상대적으로 두꺼운 부분이 위쪽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시키시면 되는데, 다시 끼우고, 뭐 꼭 안 끼워도 되긴 하는데요, 얘를 장전 레버를요 뒤로 당겨서 여기 보면 오목하게 홈이 있죠? 요 홈 부분까지 이동시키셔야 돼요. 이동시키고 잡아주세요. 실린더 블럭을. 이거 손 조심하셔야 돼요. 손 비니까. 많이 끊었다 가죠? 이게 그 위치를 좀 명확하게 설명드리려고요. 이게 위치가 안 맞으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건 똑같고요. 이 위치를 맞추시는데 요게 참 애매해요. 이거 못 뺀다고 하시는 분들 나올 것 같은데, 약간 그 반원에 못 미친 곳 정도에서 딱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이게 반 맞추면 또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게 애매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반원에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 덜 맞춰야 돼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잠깐 좀 고민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빼시면, 좀 덜 간 곳에서 빼면 빠져나와요. 이게 약간 좀 위로도 들리거든요. 이 부분을 들면, 그 가이드 부분을 들면요. 그러니까 탐밀대 가이드를, 이거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블록을 뒤로 밀어서 얘를 또 내가 옆으로 빼놨어야 되는데, 이 뒷부분을
죄송합니다. 뒷부분을 이렇게 그냥 걸어주세요. 이게 뒷부분이 튀어나오니까 장력이 너무 세서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들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빠집니다. 그리고 가이드하고 이렇게 리코일 가이드, 그렇죠, 가이드,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하고 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린더 블록이 나오고 로딩 노즐 입구가 이렇게 나오겠죠. 파워 제한 장치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끼울 때는 마찬가지로 얘를 끼우고요. 역순입니다. 끼울 때도 그냥 하면 될까? 약간 좀 기울여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전히 그 뒤 홈에다 넣지 말고요. 가이드를 홈에다 맞추지 말고 옆으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앞부분이 블록이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뒤에 버퍼 블록을 껴야 되잖아요. 일종의 버퍼 블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위쪽이에요. 튀어나온 부분이 위쪽이니까, 이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두꺼운 부분, 얇은 부분이 아래쪽이고, 그리고 이 상태여야 됩니다. 이 상태. 이해되죠? 그 상태로 들어가는데, 일단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를 앞으로 당겨야지만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코일을 다시 들어서 이렇게 껴주고 맞춰주면 이렇게 다시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결합하면 되겠죠. 결합할 때 역순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아쇠를 먼저 당겨 주셔야 돼요. 방아쇠 안 당기면 이제 안 내려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셀렉터가 전부 앞쪽 방향을 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상태에서 밀어서 끼우시고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시면, 이렇게 방아쇠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미쳤다.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 빼먹었는데. 또 보내야 돼. 아유, 죄송합니다. 저처럼 이거 셀렉터 레버 빼지 마세요. 빼먹지 마세요. 신제품이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자주 하는 거는 사실 좀 익숙하게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끼울 때 셀렉터 레버가 아니라 장전 레버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뒤에서부터 그냥 앞으로 끼우시면 됩니다. 끼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결합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겨서 정상 작동되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상 없으면 조립은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M1A1, M1A1, 사이버건 M1A1의 필드 스텝 기본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맨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또 인사드리네요. 감사합니다.